세 번째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이 바로 무엇이다? cognitivism이라고 하는 거예요. cognitivism. 이 cognitivism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인지주의야, 인지주의. 학습자들이 언어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지구조, 인지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학습에 지대한, 그죠? 예,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cognitivism이에요. 그래서 사실 innatism과 cognitivism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언어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죠?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에 의한, 그죠? 그 실제 가지고 태어난 능력에 의해서 언어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데는 뜻을 같이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차이가 무엇이냐면 innatism과 cognitivism의 차이는 innatism은 타고난 게 뭐라고 얘기했어? LAD, 언어 습득 장치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죠? cognitivism 안에서는 타고난 게 뭐야? LAD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게 보편적인 문법 체계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타고난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인지력을 타고났다는 얘기야. 인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든지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뭐든지 배울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얘기야. 그것을 뭐 인텔리전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지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해하시겠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cognitive structure, 인지 구조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innatism은 LAD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automatically 하게, subconsciously 하게, 무의식적으로, 그죠? 자동적으로 이제 그 배우고자 하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노력하지 않고도. 그죠? 인풋만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cognitivism 안에서는 노력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학습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새롭게 이제 배우고자 하는 언어에 대한 노출이 됐어. 그러면 노출되고 학습자가 어느 정도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 랭귀지 러닝이 보다 손쉽게 그죠? 학습이 될 수 있고 또는 좀 더디게 학습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격차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습 과정 안에서의 이런 인지 과정을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how to teach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바로 인지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언어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학습자가 가지고 태어난 cognitive structure. 이건 LAD와 좀 다른 거야. 문법 체계는 아니다니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동물과 다르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what to teach. 그래서 이런 인지주의 안에서는 그죠? 교실 수업 안에서 언어의 어떤 측면을 강조해주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인지주의는 언어학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rule governed. 규칙 지배, 그죠? 언어학습을 규칙 지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규칙 지배의 학습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죠? linguistic knowledge, linguistic rule, 뭐 이런 것들을, 그죠? 언어적 규칙, 언어적 지식,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새로운 언어, 타겟 랭귀지인 영어에 대한 학습을 했을 때 English linguistic knowledge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그 English linguistic knowledge에 대한 부분을 온전히 학습자가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데서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지 구조를 가속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법들을 취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죠? rule governed language system 또는 이제 linguistic knowledge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in the classroom 교실 안에서는 how to teach cognitivism은 어떻게 학습에 대한 과정들을 보냐면 대표적인 게 controlled processing 그래서 automatic processing 으로 나가도록 하는 과정으로 how to teach 언어학습에 대한 과정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So controlled processing, automatic processing 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controlled 통제적인 processing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뭔가를 그저 가르쳐주고 있으면 그 가르쳐준 내용들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 이해의 과정을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교육 논안에서는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규칙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봐봐봐. behaviorism은 what to teach가 뭐라고 얘기했어? discrete points라고 그랬잖아. 그죠? 언어적 요소,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야. 근데 여기는 룰이라고 얘기했지.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가 아니라 문법적인 체계. 그죠? 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시켜.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의 용법. 그지? 관계대명사에 대한 용법, 유시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에 대한 용법, 관계대명사에 대한 종류, 그죠? 이러한 것들이 선행사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건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교실 수업에서 진행을 했어. 그러면 지금 새로운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배웠으니까 이것이 완전히 학습자에게 내재화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낯선 규칙이야. 그치? 낯선 규칙이기 때문에 의식해야지만 이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선행사에 따라서 어떻게 쓰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학생들이 그치?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인지주의 구조 안에서는 오토매틱하게 저절로 누군가 제3자를 설명했을 땐 자연스럽게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도록 제3의 대상을 설명했을 땐 자연스럽게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도록 오토매틱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Successful Language Learning, 성공적인 언어학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런 Controlled Processing에서 Automatic Processing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안에서, 이 과정 안에서 학습자의 Cognitive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인지적 과정이. 어떻게 이 커그니티브 프로세스가 컨트롤드 프로세싱에서 오토매틱 프로세싱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다시 말해서 교실 안에서의 유의미한 연습 활동이 그죠? 관계대명사가 맨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지만 교실 안에서 다양한 관계대명사에 대한 연습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관계대명사에 대한 규칙이 그죠? 일시적인 언어적 능력 안에서 어떻게 영구적인 언어적 능력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학습자의 인지적 과정, 커그니티브 스트럭처에 있어서의 이런 컨트롤드 프로세싱과 오토매틱 프로세싱으로 전환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실 안에서 그 룰에 포커스를 맞추는 형태의 교실 수업의 하나인 form focused instruction. 이거 잘 안 보인다고 그랬다. 그죠?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Form focused instruction. Form focused instruction이라고 하는 how to teach, 어떻게 그죠? 교실 수업을 가르치도록 할 것인가. 룰이나 언어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그죠? 집중적으로 교실 안에서 다뤄주도록 하는 형태의 교실 수업이 바로 커그니티비즘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 형태나 그죠? 규칙을 가르치도록 하는 수업은 뭐예요? 문법 수업이죠. 문법 수업.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법 수업에 대한 두 가지의 접근인 focus on forms와 focus on form 두 가지에 대한 어프로치가 또 코그니티비즘 안에서 교실 안에서의 타겟 그라마를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인가. focus on forms라고 한다면은 그죠? 예, 문법적인 규칙 자체만 그죠? 제공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맥락 없이 이제 학습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focus on form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계대명사 which라고 한다면은 관계대명사 which가 들어가 있는 문장만 주고 학생들한테 그 관계대명사와 선행사의 역할만 집중해서 학습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cus on form과 같은 그러한 접근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context나 situation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내 가족을 소개해줘.
그죠? 예. He is my father. 그죠? 그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설명해 줄 때 관계대명사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타겟 폼이라든가 타겟 룰이 사용되는 컨텍스트, 그죠? meaningful context 또는 communicative context 안에서 바로 이제 이러한 언어 형태에 대한 제공을 이제 해주도록 하는 형태의 교실 수업은 focus on form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인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Successful Language Learning 안에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지적 과정, 언어학습 안에서의 인지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극대화시켜서 언어학습을 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지주의자는 언어학습에서 what to teach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르쳐야 될 대상을 언어적인 규칙이라든가 언어적인 지식에 초점을 맞춰서 언어학습이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요? 교실 안에서, 그죠? Form Focus Instruction이라고 하는 언어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교실 수업 활동 안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언어적 형태라든가 규칙들을 일시적인 능력에서 영구적인 능력으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다양한 교실 활동을 이제 주어지고자 하는 것이 바로 cognitivism, 인지주의자들에 대한 언어학습에 대한 방향이고, 그런 방향으로 문법 지도의 형태로 두 가지인 접근법인 뭐가? focus on forms와 focus on form. 두 가지의 접근법이 나온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focus on forms는 그죠? without context. 타겟 그라마만 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Focus on form이라고 하는 것은 within context, 문맥 안에서 타겟 폼에 대한 학습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시험은 그래서 어디가 나오냐? 요게 나옵니다. Focus on, 교실 안에서 Focus on forms의 예시 상태, 교실 안에서 Focus on form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문법 지도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그죠? 예. cognitivism의 주요 특징, what to teach와 그 다음에 how to teach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